아,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대표님 사무실인가요? 네, 저희 사무실이고 저희 모교에서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으로 통해서 무료로 좀 이용하고 있는 사무실입니다. 와, 전망이 좋네요. 네, 앞에 산이 있어서 아침마다 전기를 받는 기분입니다. 여기서 주무시고 하시는 건가요? 침대가 있기는 한데 뭐 매일매일 생활하지는 않고요. 가끔 이제 낮잠 자거나 아니면 밤새고 좀 피곤할 때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대표님 자리인가요? 네네. 이건 뭔가요? 이거는 지금 저희 회사 리브인브이의 로드맵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AI를 개발해서 게임 개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유행하는 챗GPT 같은 걸로 게임을 만들고 계신 건가요? 네, 그 개발할 때도 AI를 활용을 하고요. 개발할 때는 커서도 써보고 코파일럿도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GPT 활용해서 하는 코딩이 저는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게임을 만들 때도 게임에도 AI NPC를 넣어서 거기서는 클로드가 조금 문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 API 써서 NPC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개발하시는 장면을 직접 봐도 될까요? 네네. 지금 이런 거 만들고 있고요. AI NPC를 활용한 AI 미연시 러브러블 에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면 캐릭터도 나오고, 근데 이제 미연시라고 하면 보통 선택지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선택지라고 하면 작가들이 정해놓은 그 호감도 세팅에 따라서 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사실 게임인데, 저는 AI 미연시 해서 채팅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진짜 캐릭터랑 좀 대화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연시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타겟하고 계신 시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플레이어가 누군가요? 제가 알기로는 AI 미연시 저처럼 그런 형태를 가진 그 플레이어는 아직까지는 제가 못 본 것 같고요. 대신에 AI랑 채팅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이 나왔죠. 캐릭터 AI라든지 뭐 노벨 AI부터 시작해서 AI 던전. 한국에서는 리튼 이 크랙이라는 플랫폼 출시하면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베이비챗이나 뭐 로판 AI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고 있고, 베이비챗이 특히 제가 어디서 본 글로는 월 반복 매출 5억 원 달성했다고 하는 것들을 봐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좀 비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조금 더 캐릭터 IP를 좀 더 강화한, 캐릭터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게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방식인가요? 일단은 AI 미연시라고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팬들, 서브컬처 그리고 미연시 비주얼 노벨류를 좋아하는 게이머들에게 익숙한 금액과 익숙한 비즈니스 모델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점에서 일단은 전체 스토리 완결을 보는 것을 이제 판매를 할 거고, 그 이후에 캐릭터들도 계속해서 추가를 기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캐릭터별로 DLC를 판다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그 스토리를 다 보고 나서 이후에 캐릭터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추가되면 아마 그때는 조금 다른 식의 구독형이라든지 이런 BM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럼 기존에 AI 챗봇을 하는 회사들은 네. 왜 준영님이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를 안 만드는 건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쪽은 이제 플랫폼, 메이커와 어떤 사용자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콘텐츠적인 성격을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좀 더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서의 상품 자체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IP 사업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사실은 AI NPC의 기술력을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AI NPC, 살아있는 NPC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NPC와 연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만든 게 AI 비언시 러브러블 에이드였는데,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캐릭터도 무한으로 추가할 수 있겠다. 그러면 팬들의 취향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하나쯤은 취향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IP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렇게도 가능하도록, 확장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획, 개발, 디자인, 마케팅 이걸 다 혼자 하고 계신 건가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디자이너분이 일단은 한 분 계시고, 일러스트레이터분, 캐릭터 예쁘게 그려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기획 보조해주고 계시는 기획자분도 한 분 계시긴 합니다. 그 외적인 부분들은 다 제가 하고 있고요. 스토리나 뭐 어떻게 보여줄지, 마케팅, 판매 전략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잡부죠 사실. 팀원들이 있으신 건가요? 팀은 없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외주라고 봐야죠. 만족하시나요? 외주 좋은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만드시는 서비스 목표가 어떻게 되나요? 첫 시작은 사실은 AI NPC, 살아있는 NPC를 보여주고 싶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 할 거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알려지고 또 뭐 투자도 받으면 좋고 게임 팔아서 수익도 발생하고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목표하시는 수익이 있는 건가요? 그 미연식 게임 잘 된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게임 판매량이 한 10만 장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그 매출이 한 15억 원 정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목표도 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잘 나오면 좋겠죠. 네. 그럼 그 목표를 이루신 다음에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까 들어오실 때 여기 그 화이트보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리브인V의 로드맵이었고 지금 이 중에 AI NPC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AI 환경도 만들 거고요. AI 환경이라고 하면 댐을 건설하면 물길이 바뀌어서 그 하류층에 있던 어떤 생명체들이 이동한다든지 진짜 살아있는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만들 건데 살아있는 경제 시스템 그런 것도 만들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결국은 살아있는 가상세계 그리고 살고 싶은 가상세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레디 플레이어 원인 거네요. 그렇죠. 레디 플레이어 원의 세계, 달빛 조각사의 로열 로드라는 세계, 소드 아트 온라인의 세계 그런 세계들이 되겠죠. 27살이라고 하시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98년생 호랑이띠. 그럼 혹시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시나요? 보통 전날에 한 12시쯤에 자는데요. 아침에 6시쯤에 일어나서 운동을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준비해서 7시에 나와서 8시 반쯤에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 같고 그다음부터는 쭉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부트캠프에서 온라인으로 학생들 질문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거기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그 시간 동안 질문이 없으면 또 개발도 하고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월 수익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충당을 하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부트캠프에서 받는 수익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만드시는 프로덕트를 네.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살아있는 가상세계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 이제 그런 창작물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애니메이션인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든지 소설 중에는 달빛 조각사, 아크 뭐 이런 소설들 되게 많이 봤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가상세계에 대한 꿈들 많이 꿨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게임을 하고 싶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게임을 만들고 싶다까지 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전공도 게임 소프트웨어 쪽을 좀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는 이제 웹 개발자로 일을 조금 했었는데 다시 목표를 찾고 싶어서 돌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뭔가 하나를 딱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상세계란 뭘까부터 살아있는다는 것은 뭘까 그런 본질에 대해서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혹시 가족이나 주변에 창업을 하고 계신 혹은 이미 성공을 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가족이나 그런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또는 전 회사 개발 팀장님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제 기준에서는 성공한 그런 창업을 하고 계셨고 또 저의 어떤 직장인 마인드를 많이 깨주신 분이어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럼 혹시 목표하시는 바를 이뤘을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AI랑 로봇이 많이 발전을 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게 되면 여가 시간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그 여가 시간을 가상 세계에서 많이 보낼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뤘을 때의 그런 세상은 제가 만든 가상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보내고 제 회사 이름대로 리브인V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는 세상이 제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현실보다 가상세계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가상세계에서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예를 들면 아직까지 인간은 날 수 없잖아요.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인간을 날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상세계에서 대리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현실에서는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가상세계에서는 죽는 경험을 할 수 있음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얻는 어떤 배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는 이 사회적으로 다 같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이것만은 빼먹을 수 없다 하는 루틴이나 습관 같은 게 있나요? 원래 루틴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는 일단 조금 빼놓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어떻게 동기부여 하시나요? 아침에 운동을 하면 그 딱 상상하시기에 아침에 눈을 뜨면 가기 싫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이거 1시간 더 잡았자 피로가 엄청나게 많이 풀리진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목표를 위해서 포기한 게 있나요? 포기한 거야. 아직까지는 뭔가 포기해서 아쉬웠다라는 그런 것들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는 많아질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토스의 이승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뭔가 가족과의 결혼기념일을 챙길 수 없다던가 뭐 아이의 생일을 챙길 수 없다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포기했을 때 나는 괜찮을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겪은 가장 큰 실패 경험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번 창업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창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에 창업을 한번 했었고요. 그 당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생겼을 때고 메타버스 키워드가 엄청 핫했을 때인데 제가 또 가상세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키워드랑 잘 맞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메타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통합 통신 서비스 메타폰이라는 이름을 서비스를 만들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었어요. 개인적인 실력도 많이 부족했었고 그럼 혹시 그 실패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느끼셨나요? 일단은 그 창업은 제가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뭔가를 만들고 싶다기보다는 창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만들고 싶다는 생각 없이 확실한 문제 없이 창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실패였던 것 같고요.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 외에는 조금 리더로서 어떻게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럼 준영님에게 지금은 어떤 시기인가요? 지금 일단은 좀 행복한 시기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지금 일단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이 유지가 되고 제가 하고 싶은 걸 도전할 수 있는 시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도전을 해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준영님에게 성공이란 어떤 것인가요? 역사에 제 이름을 남기는 것. 어떤 방식으로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든 남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가상세계에서 활동하는 랭커가 되는 것도 하나의 목표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가상세계를 만듦으로써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럼 혹시 삶에서 가장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나요? 가족을 포함해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같이 가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같은 길을 가는 제 나이 또래들에게 너무 쫄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 근심이 많은 것 같고요. 그럼 10년 후 자신에게 영상 편지 남기시겠어요? 영상 편지. 네. 글쎄요. 10년 전에는 18살이었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그 10년 동안에 너무 많은 걸 배웠고 또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10년 뒤에는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또 10년 후에 나에게 지금의 나는 이제 10년 전의 나일 텐데 그런 10년 동안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네. 10년 동안 너무 힘들게 살지 않았을 거고 또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영상 편지 하나. 가족이기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싸운 것들이 많아서 좀 미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꼭 호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촬영 소감이요? 이런 게 이제 처음인데 저도 얘기하면서 제 생각을 좀 다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좀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리브인브이 또 살아있는 가상세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